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AI 클라우드 투자의 성과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이기고 싶다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AI 클라우드 투자가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자본 지출이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AI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AI 혁명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클라우드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웹사이트, 게임, 그리고 일반적인 앱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한 기업의 움직임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코어이브라는 회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라 AI 연산을 위한 전용 서버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코어이브는 원래 2016년에 암호화폐 채굴 회사로 시작했지만 2018년 비트코인 가격 폭락 이후 AI 컴퓨팅에 특화된 서버 임대 사업으로 전환했죠. 이 변화는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코어이브의 가치도 급등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23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코어이브의 재무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코어이브의 2024년 실적을 살펴보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감가상각 비용 8억 6,300만 달러, 2024년 매출 19억 달러 전년 대비 737% 증가, 영업이익 2023년 1,400만 달러 적자, 2024년 3억 2,400만 달러 흑자. 즉, 코어이브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빠른 속도로 매출을 늘리고 실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왜 AI 클라우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클라우드 시장의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확인했고 이에 맞춰 자본 지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이후 AI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자본 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초기에 투자한 AI 서버 장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만약 AI 클라우드 매출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면 운영 이익이 급격히 감소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AI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어이브와 같은 신생기업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AI 클라우드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혁명이 시작된 지 불과 2년 만에 클라우드 기업들은 실제 수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AI 관련 투자가 단순한 미래의 기대감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로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앞으로도 AI 인프라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지속 가능한 이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건입니다. AI 클라우드 시장의 다음 행보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전직 기후 특사이자 국무장관인 존 캐리가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떤 경고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캐리는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포기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기후 정책이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리는 런던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에너지 전환 회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중국이 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미국은 반드시 경쟁해야 한다라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인센티브 정책이 철회된다면 중국은 청정에너지 제품의 제조에서 더욱 강한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축소해왔습니다. 특히 연방 해역에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캐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계 시장은 이미 저탄소, 무탄소 경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정치적 변화가 이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리는 텍사스 에너지 시스템을 예로 들어 재생에너지가 이미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 지역이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풍력 에너지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리는 공화당 주지사조차도 풍력 발전을 갑자기 없애거나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존 캐리는 현재 기후 관련 투자 기업 갤버나이즈 클라이머트 솔루션즈의 공동 집행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는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많은 기업이 기후, 기술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강력한 경제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잃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특히 후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사실상 현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그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는 실제 실행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리는 특히 선진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3개국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개도국이나 작은 섬나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존 캐리는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환경보호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하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 정책이 경제와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거대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선진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미국의 리더십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미래 경제를 결정짓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후 정책을 펼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